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VLA 모델의 발전 트렌드를 최신의 대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팔로우업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COT VLA, 풀네임으로는 비주얼 체인 오브 스워트 4 비전 랭귀지 액션입니다. 이름을 듣고서 조금 감이 오실까요? 비전 언어 액션이라는 기존의 큰 틀에다가 체인 오브 스워트, 그러니까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추가하는데 기존처럼 언어가 아닌 시각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VLA,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은 보통 이렇게 동작했습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현재 화면, 그리고 사람이 말한 지시문을 받아서 바로 로봇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본 것과 지금 들은 말에 바로 반응해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반응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장기 과제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상태를 거쳐야 하는지, 즉 중간 계획이 없으니까 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로봇 행동까지 전부 라벨링된 시연 데이터를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행동 라벨은 없지만 비디오와 간단한 캡션은 달려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액션 없는 비디오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기존 VLA는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할 이 논문 COT VLA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합니다. 바로 행동을 바로 내놓지 않고 먼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장면을 시각적으로 그려본 다음 그 장면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마치 행동 전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처럼 좀 더 계획적이고 해석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피규어 1을 보면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위쪽은 기존의 바닐라 VLA 구조이고 아래쪽은 이번에 제안한 COT VLA입니다. 기존 VLA는 정말 단순합니다. 입력으로 현재의 관찰 이미지와 자연어 지시가 들어오면 바로 로봇 액션을 뱉어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컵을 집어라 라는 지시가 들어오면 현재 화면 속 물체를 보고 바로 그리퍼를 움직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체인 오브 스워트였습니다. 행동을 바로 내놓지 말고 먼저 중간 리즈닝 단계를 두자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걸 텍스트 기반의 COT로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잡으려면 먼저 팔을 뻗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오므려야 한다 와 같은 식으로 이미지 입력을 텍스트로 바꿔서 단계적인 설명을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글로 바꾸는 순간 정보가 손실된다는 점이죠. 화면 속 물체의 위치, 상대적인 거리, 세밀한 형태 같은 공간적 정보가 텍스트로는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모델이 글로 설명된 추론만 보고 행동을 예측하다 보니 실제 장면에 맞는 세밀한 제어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기존 방식은 텍스트 COT로 중간 리즈닝을 강화하긴 했지만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하면서 중요한 공간 정보가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동 라벨이 달린 로봇 시연 데이터는 귀하고 비싸지만 세상에는 행동은 없고 비디오와 캡션만 있는 데이터가 넘쳐나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기존 VLA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문제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직접 행동 예측 구조 때문에 장기 계획이 어렵다. 둘째, 텍스트 기반 COT는 공간적 정보 손실을 일으킨다. 셋째, 행동 없는 비디오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COT VLA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 바로 비주얼 체인 오브 스워트, 줄여서 비주얼 CO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규어 2를 보면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COT VLA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브골 이미지 생성,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행동 시퀀스 생성입니다. 먼저 현재 화면 ST와 언어 지시 L이 주어지면 모델은 바로 행동을 내놓는 대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미래 장면을 그려봅니다. 이게 바로 서브골 이미지입니다. 말 그대로 몇 프레임 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게 바뀐 상태를 그림으로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있는 컵을 잡으라는 지시가 들어왔다면 서브골 이미지는 컵이 로봇 손에 들려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서브골 이미지와 현재 장면을 동시에 보면서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시퀀스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액션 청킹 방식입니다. 한 번의 단일 행동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M 길이의 짧은 행동 시퀀스를 뽑아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반응식 동작이 아니라 중간 목표를 향해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서브골 이미지는 앞 상태, 뒷 상태, 이 쌍으로 학습이 되니까 굳이 행동 라벨이 없어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에픽키친즈나 썸띵 V2 같은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일상 속의 다양한 장면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패턴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픽키친즈 같은 요리 영상에서 칼을 들었다와 양파를 썰고 있다 라는 두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단순히 바로 행동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도달해야 할 미래 장면을 그림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중간 추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잘못되었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대략적인 핵심은 잡혔을 것 같으니 이제 COT VLA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규어 3를 보면 이 아키텍처의 핵심 구조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COT VLA는 빌라유라는 멀티모달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빌라유는 이미지를 텍스트처럼 이산 토큰으로 바꿔서 언어와 같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이미지는 256x256 해상도로 들어오고 이걸 16x16x 4토큰으로 분해합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가 바로 RQVA의 깊이, 즉 레지듀얼 스텝을 의미합니다. 이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한 번에 토큰화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잔차를 줄여가면서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미지의 디테일을 훨씬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죠. 앞으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QVA와 비슷한 목적의 개념으로 VQVA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면 RQVA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VQVA는 이미지를 언어 모델이 다룰 수 있는 토큰의 시퀀스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다루려고 하면 픽셀 하나하나를 다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6x256 크기의 컬러 이미지라면 RGB 3가지 값을 포함해서 20만 개가 넘는 숫자들이 필요하죠. 이걸 그대로 모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라는 신경망 구조는 이미지를 더 작은 차원의 공간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오토인코더의 앞부분인 인코더는 원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만을 뽑아내고 덜 중요한 정보는 버리면서 차원을 줄입니다. 마치 사진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패턴만 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줄여진 결과가 바로 잠재 벡터입니다. 잠재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지가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응축해놓은 숨겨진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코더가 등장합니다. 디코더는 이 잠재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다시 원래 이미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인코더가 요약하는 기자라면 디코더는 그 요약을 보고 원래 기사를 재구성하는 작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오토인코더 전체는 입력, 잠재 벡터, 출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목표는 출력 이미지가 입력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학습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코더는 압축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디코더는 압축된 정보만 가지고도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속적인 벡터는 그대로는 언어 모델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정수 토큰 시퀀스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걸 단어 단위나 서브워드 단위로 잘라서 각각의 고유한 정수 아이디를 붙입니다. 모델은 결국 이 정수들의 나열, 즉 이산적인 토큰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으면 각 위치마다 연속적인 수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위치에 대해 0.12, 마이너스 1.07, 2.38 등과 같은 식의 실수값들이 쭉 들어있는 벡터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벡터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그대로 다루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언어 모델은 1000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하는 식으로 정해진 집합 안에서 이산적인 선택을 잘하는 구조인데 실수 공간은 끝도 없이 넓으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VQVA는 여기에 사전, 즉 코드북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합니다. 사전에는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대표 벡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속 벡터 공간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들을 미리 정리해둔 단어장 같은 겁니다. 인코더가 뽑아낸 연속 벡터가 나오면 VQVA는 이 벡터랑 가장 가까운 대표 벡터가 사전에 뭐가 있지? 하고 찾아서 그걸로 치환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0.12, 마이너스 1.07, 2.38 등처럼 복잡한 실수 벡터였던 게 단순히 사전에 57번 토큰 같은 식으로 정수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위치에서 치환이 일어나면 결국 이미지는 정수들의 격자로 변환됩니다. 즉 원래는 언어 모델이 처리하기에 맞지 않았던 연속 벡터를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이산적인 토큰 시퀀스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VQVA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가 이미지를 토큰화한다 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인코더에 집어넣으면 원본보다 작은 격자 모양의 잠재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56x256 크기의 이미지를 인코더가 압축하면 32x32 크기의 잠재 맵이 되고 각 위치에는 수십 차원의 연속 벡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속 벡터는 그대로 쓰지 않고 코드북 안을 들여다봅니다.
코드북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대표 벡터들을 저장해둔 테이블 같은 건데 마치 사전 속 단어처럼 각각이 하나의 토큰 역할을 합니다. 잠재 벡터 하나를 꺼내서 코드북에 있는 대표 벡터들과 거리를 재어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대표 벡터를 골라 그걸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더 이상 연속 벡터가 아니라 코드북 안에서의 인덱스 값, 즉 정수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잠재맵 전체를 치환하면 원래는 실수로 가득 차 있던 32x32 격자가 전부 정수 아이디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의 토큰화 결과입니다. 텍스트 문장이 단어들의 시퀀스로 표현되듯 이미지도 토큰들의 시퀀스로 변환된 겁니다. 이제 디코더는 이 토큰들의 임베딩을 다시 불러와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복원 이미지의 차이를 줄이려는 복원 손실이 기본이 되고 인코더와 코드북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추가적인 손실, 코드북 손실, 커밋먼트 손실도 더해집니다. 그리고 양자화 과정이 비연속적이라 미분이 불가능한 문제는 역전파 때 스트레이트 스루 추정기라는 기법을 써서 해결하죠.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나면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고정된 크기의 토큰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드북 크기가 1024라면 이미지 하나는 0에서 1023 사이의 정수들이 1000여 개 모여있는 시퀀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트랜스포머 같은 언어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이해하는 연구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면 VQVA는 이미지를 언어처럼 토큰 시퀀스로 변환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인코더가 이미지를 잠재 표현으로 압축하고 양자화기가 코드북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 치환하며 그 결과 정수 토큰의 격자로 변환됩니다. 이후에는 이산적인 토큰들을 언어 모델이 다루듯 처리하면 되니까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 같은 작업을 언어 모델 기반 접근법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코드북의 크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 VQVA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량에도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드북 크기를 1024로 정했다면 인코더가 어떤 벡터를 뽑아도 결국은 1024개 중 하나로만 치환되어야 합니다. 이건 효율적이지만 복잡한 이미지를 정밀하게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256색 팔레트로만 그려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RQVA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레지듀얼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RQVA는 한 번의 양자화로 끝내는 대신 여러 번에 걸쳐 점점 더 정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씁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코더가 이미지를 압축해서 연속적인 벡터를 뽑아내는 건 VQVA와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드북을 사용해 양자화를 하면 대략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세부 정보는 잃어버립니다. 이때 RQVA는 한 번의 양자화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래 벡터와 첫 번째 양자화 결과의 차이, 즉 잔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잔차를 다시 두 번째 코드북에 넣어 양자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놓친 정보를 두 번째가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세 번째, 네 번째 코드북까지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에서 미처 담지 못한 세부 정보를 조금씩 메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정밀한 토큰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코드북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코드북을 겹쳐 쓰는 셈이라 표현력은 높이고 효율성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를 정리하자면 VQVA는 한 번의 코드북 조회로 연속 벡터를 하나의 토큰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빠르지만 표현력이 제한적인 반면 RQVA는 여러 단계의 코드북을 순차적으로 거치며 첫 단계에서 남은 잔차를 다음 단계가 점점 더 정밀하게 보완하기 때문에 더 풍부하고 세밀한 토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RQVA는 VQVA가 가진 코드북 크기의 한계 문제를 다단계 잔차 양자화를 통해 해결하는 접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RQVA 과정 덕분에 COTVLA는 서브골 이미지를 언어 토큰과 똑같은 토큰 공간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 하이브리드 어텐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텍스트를 생성할 때는 코잘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이건 자기 회귀 방식이라 항상 앞쪽 토큰만 보고 뒤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하나씩 쓸 때 나는 밥을까지 썼다면 그 다음 단어 먹었다를 예측할 때는 이미 쓴 단어만 참고할 수 있고 뒤에 올 단어는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과거 정보만 참고하면서 미래를 한 칸씩 채워나가는 게 바로 자기 회귀, 즉 코잘 방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생성이나 이미지의 픽셀을 순차적으로 찍어낼 때는 이 코잘 어텐션을 씁니다. 그런데 로봇 행동을 생각해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로봇이 어떤 순간에 내리는 행동은 보통 여러 차원으로 동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팔 하나만 봐도 X, Y지 위치 좌표가 있고 회전 각도가 있고 손가락을 펴거나 오므리는 그리퍼 상태까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값들이 따로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동시에 결정돼야 자연스럽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X좌표는 과거만 보고 정하고 Y좌표는 따로 정한다면 실제로는 팔이 비틀어지거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풀어텐션을 씁니다. 풀어텐션은 모든 토큰이 서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X좌표를 정할 때 Y좌표나 회전값도 참고할 수 있고 그리퍼 상태를 정할 때도 동시에 다른 차원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차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액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즉 행동 이산화 과정입니다. 로봇을 제어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로봇의 동작이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팔이 있다고 하면 각 관절마다 특정 각도를 가져야 하고 이 값은 30도, 30.5도, 31도처럼 무한히 이어지는 연속적인 숫자로 표현됩니다. 특히 7자유도 로봇 팔이라면 동시에 7개의 관절 각도를 다뤄야 하니 모델 입장에서는 이 수치들을 그대로 예측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액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즉 행동 이산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무한히 많은 연속 값들을 일정한 구간으로 잘라서 토큰처럼 다룰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256개의 칸으로 나누면 이제 그 관절의 각도는 0번부터 255번까지의 토큰 중 하나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적인 제어 문제를 언어 모델이 잘 다룰 수 있는 이산적인 선택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텍스트를 다루는 토크나이저는 수만 개의 단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거의 쓰이지 않는 토큰이죠. 이 논문에서는 그런 사용 빈도가 낮은 256개의 텍스트 토큰을 골라서 그대로 행동 토큰으로 재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따로 행동 전용 토큰 세트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텍스트 토큰 공간 안에 행동 토큰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텍스트, 이미지, 행동이 전부 같은 토큰 시퀀스 안에서 한 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언어 명령을 이해하고 이미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로봇 행동을 내놓는 과정이 모두 동일한 토큰 생성 문제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 덕분에 언어 모델이 기존에 잘하던 시퀀스 처리 능력을 로봇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논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수식과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게 액션 없는 비디오에서도 학습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존 VLA의 방식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수식 1에서 표현된 것처럼 전통적인 VLA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ST와 사람이 내린 지시 L을 입력으로 받아서 바로 다음 행동 AT를 뱉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본 것과 지금 들은 말에 바로 반응해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중간 추론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OT VLA는 여기서부터 접근을 달리합니다. 수식이에 나오는 게 바로 서브골 이미지입니다. 이제 행동을 곧바로 내놓지 않고 현재 화면 ST와 언어 지시 L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라는 미래의 장면, 즉 몇 프레임 뒤의 상태 ST 플러스 N을 먼저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컵을 집어라 라는 지시가 들어왔다면 서브골 이미지는 컵이 로봇팔에 잡혀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주얼 체인 오브 스워트, 즉 시각적 사고의 연쇄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이 수식 3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장면과 내가 그린 미래 장면을 모두 보면서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짧은 행동 시퀀스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컵을 집으려면 팔을 이렇게 뻗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야 한다. 같은 구체적인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에 하나의 행동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행동을 묶음으로 예측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손실 함수, 즉 학습 목표입니다. 수식세 나오는 L 비주얼은 서브골 이미지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를 평가하는 손실입니다. 먼저 각 기호들이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이미지 안에 특정 위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RQVA로 토큰화하면 원래의 픽셀 격자가 H/W 크기의 토큰 격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격자 속에서 한 칸이 바로 J가 됩니다. D는 잔차 단계를 뜻합니다. RQVA 같은 구조에서는 한 칸을 단일 토큰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단계의 자차 토큰으로 점진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위치지를 완전히 표현하려면 KJ1, KJ2, 그리고 KJD라는 여러 토큰이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KJD는 위치 J에서 잔차 단계 뒤에 해당하는 정답 토큰입니다. 데이터셋이 제공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JD 미만은 그 앞 단계까지의 토큰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D는 3이라면 KJ1, KJ2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P델타, KJD, KJD 미만일 때의 확률은 모델이 앞 단계 토큰들을 이미 알고 있을 때 현재 단계 토큰 KJD가 될 확률을 계산한 값입니다. 델타는 이 확률을 내는 모델, 여기서는
뎁스 트랜스포머를 가리키는 매개 변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위치제이에서 모델이 정답 토큰 시퀀스를 모두 잘 맞히려면 각 단계에서 정답 토큰을 높은 확률로 예측해야 합니다. 전체 시퀀스가 올바를 확률은 곱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곱을 그대로 쓰기에는 불편하니 로그를 취해서 합으로 바꾸고 모든 위치제이에 대해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전체에 대한 모델이 정답 토큰 시퀀스를 맞췄는지에 대한 로그 우도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손실함수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이 예측한 토큰 분포와 실제 정답 토큰 사이의 차이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모델이 각 위치 J, 각 잔차 단계 D에서 정답 토큰에 대해 내놓은 확률이 높을수록 손실은 작아지고 낮을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최소화하려는 건 정답 토큰에 높은 확률을 주지 못한 상황이죠.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 모델은 주어진 지시문 L과 현재 상태 ST를 입력받았을 때 미래 상태 ST 플러스 N을 토큰 단위로 잔차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려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행동 라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비디오 시퀀스 앞에서 앞 프레임과 뒤 프레임을 짝지어서 학습하기 때문에 모델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토큰 예측 문제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반면에 수식어의 L 액션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서브골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시퀀스를 예측해야 하니까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담긴 행동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봇 시연 데이터, 즉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기록된 데이터셋 등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식 6은 전체 손실인데 간단합니다. 방금 말한 서브골 손실과 행동 손실을 합친 것입니다. 이걸 통해 모델은 좋은 서브골을 그릴 줄 아는 능력과 그 서브골에 도달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COT-VLA는 학습 목표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액션 없는 비디오로도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능력을 얻고 시연 데이터를 통해 그 상태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 폭이 훨씬 넓어지고 장기 계획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COT-VLA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리베로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리베로는 4가지 과제 묶음, Spatial, Object, Goal, Lo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이 로봇의 공간 인식 능력, 객체 조작 능력, 목표 달성 능력, 그리고 장기 계획 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테이블 1에 요약되어 있는데 여기서 COT-VLA는 평균 81.1%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다른 최신 기법들, 오픈VLA, 옥토, 디퓨전, 폴리시 등을 전반적으로 앞섰습니다. 특히 롱 호라이즌 과제에서 69%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방법들이 50% 초반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큰 향상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단기적인 동작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작업에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규어5에서는 실제 실행 사례를 보여주는데 지시문과 초기 상태를 입력받은 뒤 모델이 중간 목표 이미지, 즉 서브골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이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COT-VLA가 단순히 바로 행동을 내놓는 게 아니라 먼저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 는 그림을 그린 뒤에 행동을 이어간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실제 위도엑스 로봇파를 활용한 브릿지 V2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는 시각 일반화, 동작 일반화, 의미적 일반화, 언어적 그라운딩이라는 4가지 범주에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풋 캐러턴 플레이트처럼 새로운 위치에서의 동작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60% 성공률로 오픈VLA의 45%보다 우수했습니다. 다만 시각적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오픈VLA보다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지적했듯이 COT-VLA가 사용하는 액션 청킹 기법 때문에 때때로 파지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기존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세 번째 실험은 프랭크 테이블탑이라는 실제 테이블탑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환경의 특징은 시연 데이터가 10에서 105개 수준으로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전 학습의 효과가 크게 드러납니다. 피규어4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COT-VLA는 단일 지시문 기반 과제뿐 아니라 여러 지시문이 혼합된 복잡한 과제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성공률을 기록했죠. 특히 오픈X와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한 덕분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적응력을 보였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피규어6B에 나온 프리트레이닝 어블레이션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해당 환경에서만 파인튜닝 했을 때보다 오픈X와 비디오 데이터 기반의 사전 학습을 거친 모델이 무려 46.7%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에서 미리 학습한 시각적 체인 오브 소트 능력이 실제적인 데이터 환경에서도 강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COT-VLA의 핵심 요소들을 떼어내면서 성능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피규어 6A에 따르면 단순히 단일 행동을 예측하는 것보다 액션 청킹을 쓰면 성능이 좋아지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추가하면 더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체인 오브 서트를 넣었을 때 성능이 가장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로봇 행동 학습에 시각적 체인 오브 서트, 즉 연쇄적 사고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비전 언어 행동 모델들은 보통 지시문을 입력받으면 곧바로 행동 시퀀스를 내놓는 방식이었는데 COT VLA는 그 중간에 서브골 이미지라는 시각적 추론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그걸 발판 삼아 행동을 결정하다 보니 더 복잡한 작업에서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액션 청킹과 하이브리드 어텐션 같은 설계가 어우러져 단순한 단기 행동 예측을 넘어선 장기적 계획 능력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라벨 없는 비디오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손실 함수 설계 덕분에 굳이 행동 라벨이 없어도 앞 프레임과 뒷 프레임을 이어주면서 학습할 수 있었죠. 이는 대규모 로봇 행동 데이터셋 구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로봇 실험에서 확인됐듯이 COT VLA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특정 상황, 예를 들어 파지가 까다로운 경우에서는 액션 청킹 구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서브골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항상 직관적이거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생성된 서브골이 애매하거나 잘못되면 그 뒤의 행동도 당연히 꼬이게 되죠. 즉 시각적 COT가 강력한 도구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COT VLA는 로봇 분야에서 행동을 직접 내놓는 모델에서 행동을 계획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행동을 모두 같은 토큰 시퀀스로 다루는 통합적 접근 위에 시각적 COT라는 새로운 레이어를 얹음으로써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진화하는 로봇 AI 연구 흐름을 꾸준히 팔로우업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최신의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